선택의 역사 제3화 나라를 설계한 남자 정도전. 그의 건국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경복궁 건설이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인부가 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웠다. 정도전은 매일 현장에 나가 지시를 내렸다. 정도전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역사는 이미 끝났다. 그러나 선택은 아직 살아있다. 14세기 말 개경의 거리. 한때 화려했던 고려의 수도는 이제 초라했다. 궁궐의 기와는 깨져 있었고 성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왕은 힘이 없었다. 권문세족은 썩어 있었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나라가 죽어가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고려는 끝났다고. 그러나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다. 끝났다면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는 책을 펼쳤다. 붓을 들었다. 그리고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 왕이 아니라 제도가 다스리는 나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 나라. 백성이 억울하지 않은 나라. 그의 이름은 정도전. 그는 꿈꿨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 했다. 정도전의 꿈은 이루어졌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죽었다. 왜?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다. 나라를 설계한 남자 정도전. 그는 고려의 몰락을 목격한 학자이기도 하다. 1342년 정도전이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신진사대부였다. 새로운 관료층으로 권문세족이 아닌 학문으로 출세한 사람들이다. 정도전의 아버지는 말했다. 도전아, 책을 읽어라. 공부를 해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지식이다. 어린 정도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책을 펼쳤다. 논어, 맹자, 성리학. 그는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의 평생을 지배하게 된다. 정도전은 자랐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했다. 젊은 정도전 28. 드디어 관직에 나갔다. 그는 가슴이 뛰었다.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조정에 들어간 첫날 정도전은 보았다. 조정회의에는 권문세족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기가 일쑤였다. 왕조차 그들을 두려워했다. 정도전은 주먹을 쥐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조정이었단 말인가? 어느 날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다. 어느 권문세족이 백성의 땅을 빼앗은 사건이 논의되고 있었다. 회의를 지켜보던 정도전이 일어서며 말한다. 대강, 이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정도전을 쳐다보았다. 권문세족인 대감이 비웃으며 말한다. 젊은 선비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정도전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다시 단호하게 말한다. 법이 무시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권문세족 대감이 차갑게 대답한다.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네. 그것이 세상이야. 정도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공허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정도전은 포기하지 않았다. 상소를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권문세족의 토지 변병을 막아야 합니다. 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는 묵살되었다.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정도전은 혼자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이 나라는 이미 끝났구나. 그리고 1375년 정도전에게 명령이 내려졌다. 유배. 그의 직원이 문제였다. 권문세족을 비판했고 개혁을 주장했으며 왕에게 간언했다.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나주 거평. 고려의 남쪽 끝에 있는 땅.
서울에서 멀고 먼 곳. 정도전은 말없이 짐을 쌌다. 책 몇 권, 붓과 벼루, 그리고 옷 한 벌. 친구가 물었다. 정도전 후회하는가? 정도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다. 옳은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정도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떠날 뿐이었다. 유배지에 있는 작은 오두막. 벽은 얇았고 지붕은 새었다. 정도전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났다. 선비나리, 우리 땅을 빼앗겼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권문세족이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관아에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매질뿐이었습니다. 날이 이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까? 정도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의 손을 잡았다. 있다. 있어야 한다. 반드시. 어느 날 밤이었다. 정도전은 혼자 촛불 앞에 앉았다. 그는 생각했다.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왜 백성들은 고통받는가? 왜 법은 무시되는가? 왜 나라는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고려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 왕권이 약하고 권문세족이 강하다. 제도가 없다. 그리고 법도 없다. 정도전은 붓을 들었다. 그리고 종이를 펼쳤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면 된다.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글자가 종이 위에 쓰여졌다. 새로운 나라, 조선. 유배지에서 정도전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왕이 독재하지 않는 나라, 신하들이 왕을 견제하는 나라, 법이 모두에게 평등한 나라,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 그러나 꿈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에게는 힘이 필요했다. 군대가 필요했다. 나라를 만드는 칼이 필요했다. 그리고 1383년 정도전은 그 칼을 찾았다. 이성계. 정도전은 이성계를 만나 자신의 생각을 펼치겠다고 결심한다. 함주, 고려의 동북면. 정도전은 말을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목적지는 이성계의 막사. 왜 이성계인가? 이성계는 고려 최고의 장군이었다. 홍건적을 물리쳤고 왜구를 격퇴했으며 여진족을 정벌했다. 그는 백전백승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 정도전은 알고 있었다. 새 나라를 만들려면 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성계가 그 칼이었다. 도착한 이성계의 막사에는 무장들이 지키고 있었다. 정도전이 막사 안으로 들어섰다. 막사 가운데에는 이성계 장군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정도전 선생이라 하셨어? 정도전이 이성계 장군에게 공손하게 답한다. 예, 장군. 유배 중인 선비가 왜 나를 찾아왔어? 정도전은 이성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성계의 눈빛이 변했다. 이성계 장군이 놀라는 표정을 한다. 그리고 정도전을 경계한다. 새로운 나라? 고려는 끝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힘이 없고 권문세족은 부패했으며 백성은 고통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새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반역이요. 고려를 배신하는 것이요. 배신?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고려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백성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요. 그러나 옳은 생각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길게. 이성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군사들이 훈련하고 있었다.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말을 달리고 있었다. 선생은 무엇을 원하시오? 장군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을 바라보았다. 이 선비는 진심이었다. 그런데 미친 것인가 아니면 천재인가? 나를 왕으로? 네. 장군님은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군님은 옳은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이라. 나는 그저 군인일 뿐이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군인은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저는 장군님께 올바른 명령을 드리겠습니다. 좋소.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도전은 이성계의 막류가 되었다. 그는 이성계를 설득했다. 끊임없이 밤마다 대화를 나눴다. 나라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백성의 고통에 대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1388년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다. 이성계가 군대를 돌렸다. 이성계가 군대와 함께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개경에서 저항하는 최영을 물리쳤다. 우왕을 폐위시켰다. 이제 권력은 이성계에게 있었다. 그리고 정도전이 그 옆에 서 있었다. 장군님,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이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망설였다. 아직도 나는 역적이 되고 싶지 않소. 역적이 아닙니다. 나는 고려를 배신했소. 최영 장군을 죽였소. 이것이 역적이 아니면 무엇이요? 장군님,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입니다. 장군님이 왕이 되면 장군님은 역적이 아닙니다.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명분을, 그리고 정당성을, 역사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좋소. 그대를 믿겠소. 정도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명분을 만들었다. 고려가 망해야 하는 이유를 나열했다. 왕실의 부패, 그리고 권문세족의 횡포, 백성의 고통까지 담았다. 그는 명분을 만들어서 여론을 조성했다. 신진 사대부들을 찾아다녔다. 사대부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힘을 모았다. 고려는 이미 하늘의 뜻을 이뤘습니다. 옳소. 새로운 왕조가 필요합니다. 이성계 장군이 그 왕조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여론이 형성되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리고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다. 조선 태조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를 왕위에 올린 정도전. 그러나 정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시작일 뿐이다. 왕을 만드는 것은 쉽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정도전은 설계하기 시작했다. 새 수도, 한양, 산으로 둘러싸이고 강이 흐르는 곳, 새 궁궐, 경복궁, 왕이 살 집이자 나라의 상징, 새 제도, 육조와 의정부, 왕을 보필하고 때로는 견제할 조직. 그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나라가 그려져 있었다. 경복궁 건설이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인부가 모였다. 돌을 날랐다. 그리고 나무 기둥을 세웠다. 그 위에 기와를 올렸다. 정도전은 매일 현장에 나갔다. 설계도를 들고 지시를 내렸다. 이 기둥은 더 굵어야 합니다. 500년을 버텨야 합니다. 예, 대감. 이 지붕은 더 높아야 합니다. 하늘에 닿을 듯이. 알겠습니다. 정도전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도전은 책을 쓰고 있었다. 조선경국전, 나라의 기본 설계도. 붓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글자가 쓰여졌다. 왕은 신하들의 보필을 받는다. 의정부가 국정을 논의한다. 육조가 실무를 담당한다. 왕의 권력은 제도 안에 있다. 그는 쉬지 않고 썼다. 밤새 썼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썼다.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만들 나라다. 왕이 아니라 제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태조가 불만을 표했다. 정도전. 이게 무슨 뜻이오? 정도전은 침착하게 이성계에게 묻는다. 전하,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그대의 책을 읽었소. 의정부가 왕보다 강하다고 쓰여 있더군. 아닙니다. 의정부가 왕을 보필한다는 뜻입니다. 보필? 아니면 견제? 전하,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폭군이 됩니다. 나를 폭군이라 하는가?
정도전이 무릎을 꿇으며 이성계에게 강력히 항변한다. 전하, 오해이십니다. 지금의 전하는 성군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견제하려 하는가? 전하가 아닙니다. 미래의 왕입니다. 무슨 말이요? 전하는 성군이십니다. 그러나 전하의 아들은, 손자는, 그 다음은 언젠가는 폭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도전, 그대는 너무 앞서간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왕자들의 문제가 있었다. 왕실의 후계에 관한 문제이다. 태조에게는 6 아들이 있었다. 그중 5째 이방원. 이방원은 위화도 회군을 도왔다. 조선 건국에도 기여했다. 자신이 세자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정도전은 다른 생각이었다. 전하, 세자는 방석 대군이 되어야 합니다. 방석? 막내 아들을? 네. 강씨 마마가 정비이십니다. 적장자 원칙입니다. 그러나 방석은 너무 어리지 않소? 겨우 18? 그래서 더 좋습니다. 어린 왕을 신하들이 보필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도입니다. 소식을 들은 이방원. 그는 거처에서 홀로 깊은 생각을 한다. 그 어린 방석이가 세자가 된다고?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피가 났다. 나는 정령 무엇이란 말인가? 아버지를 도와 조선을 세웠다. 위화도에서 함께 싸웠다. 그런데 정도전, 그자가 내 길을 막는구나. 그는 칼을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칼. 그렇다면 나도 칼을 들어야겠구나. 1398년 8월 한양의 하늘은 무거웠다. 정도전은 또 다른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병 혁파. 왕자들이 가진 사병을 없애고 국가 군대만 남기겠다는 것. 정도전이 조정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한다. 사병은 반란의 씨앗입니다. 왕자라도 사병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감, 이방원 대군이 반발할 것입니다. 정도전은 다시 단호하게 주장한다. 왕자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이 말은 이방원에게 전해졌다. 한밤중에 이방원에 거쳐 측근이 급히 들어왔다. 대군마마, 정도전이 사병을 없애려 합니다. 이방원이 차갑게 대답한다. 알고 있다. 이것은 대군마마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다. 정도전은 나를 죽이려 한다. 무력으로 막으려 한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인다. 1398년 8월 26일 한양의 밤은 어두웠다. 이방원이 움직였다. 사병을 이끌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도전의 집으로 간다. 조용히, 빠르게. 군사들이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정도전은 잠들어 있었다. 그는 몰랐다. 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문이 부서졌다.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도전은 깼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정도전이 끌려 나왔다. 이방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도전, 이방원 대군, 왜 이러시오? 그대가 나를 죽이려 했소. 아니요. 나는 제도를 지키려 했을 뿐이오. 제도가 나보다 중요하오? 왕보다 중요하오. 이방원은 손을 들었다. 군사가 칼을 빼들었다. 정도전은 눈을 감았다. 1398년 8월 26일 정도전은 죽었다. 그의 나이 56세. 그러나 그가 만든 것은 남았다. 경복궁은 여전히 서 있었다. 육조는 작동하고 있었다. 과전법은 시행되고 있었다. 정도전은 죽었지만 그의 조선은 살아 있었다. 이방원은 깊은 밤 홀로 정도전을 떠올리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정도전, 그대를 죽였지만 그대의 나라는 죽일 수 없구나. 그날 역사는 갈라졌다. 이것은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역사는 선택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는 선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끝까지 고려를 선택한 남자 정몽주입니다.